지금 보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에 대해서 검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반격 카드는 아마도 조국 장관을 향한 엄정한 수사와 그리고 본인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받들겠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 한마디도 대통령만큼이나 지금 많이 궁금한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직 입장 표명은 없고 대신 오늘 검사장들, 신임 검사장들 불러서 저녁을 함께 한다면서요? 이제 이거 겉적 표면적인 거 해석, 내부적인 해석 좀 다를 수 있을까? 예. 표면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그 검사장, 신임 검사장들을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이 불러서 만찬하는 거는 항상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승실 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만찬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없었으니 이제 불러서 총장이 만찬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얼마 전에 장관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상 장관이 위기 때문에 장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장 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겉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해석도 가할 수는 있겠죠. 일종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내부 결속 다지기. 그러니까 지난번 대검 참모들 중에서도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 법무연수원에 있었던 장관 만찬에 갔어야 되는데 많은 수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만찬에는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인의 장수인 검사장들을 불러서 지금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여권 또는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그동안 목소리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그 조직을 조금 다잡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만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 결속 다지기 화면 보실까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라서 문 대통령 첫 번째 경고 이후에는 이런 간단한 멘트를 얘기를 했고 주말 서초동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 그리고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현정님 결국 네. 검찰 개혁과 수사는 별개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임명하기 전에 이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처음에 적폐청산을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자,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줏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성장 배경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주의자고 검찰 수사주의자예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윤 총장이 하는 행보를 쭉 보면 사실 아무리 어떤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더라도 저분은 저는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27일 날 메시지 낸 것이나 29일 날 메시지 낸 걸 보면 이게 지난번 윤 총장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 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관됩니다. 나는 헌법주의자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부분이 일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 총장 같으면 상당히 사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할 텐데 제가 우리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찰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사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권에서나 지금 시위를 통해서 왜 죄도 없는 지금 조국 장관 일가족을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느냐, 인권을 무시하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검찰 조직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살려면 명확한 수사 결과, 즉 누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저는 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도 있어서요. 윤석열 총장의 뜻이 어찌됐든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 조국 정국에서 정치에 뛰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는 검사로서 매우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왔어요. 네. 이 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주관적으로 안 그럴지 몰라도 실제 정치 무대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 버렸다. 이 주제 지금 제가 저의 주제 손으로 짚어본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힘센 쪽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무슨 말이냐면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한 현직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으셨다가 여러 고초 겪으셨으면서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 글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저 글이 총장님 그만하세요. 뭘 수사하세요가 아니라 예. 이 어쨌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전력시설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여당 쪽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야당이 아니고요. 여당 쪽에서 나옵니다. 청와대와. 그러니 저 이제 부천징 정의 검사가 총장님 그냥 편하게 사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의 무언의 압력들이 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어떤 불편한 생각들을 내비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동력은 있어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특수부라는 게 압박을 받을수록 혐의를 찾고 파고드는 게 검찰 특수부의 속성이다. 이렇게 된 이상 본인들 다 직책을 내놓고라도 이번 조국 수사에 조 장관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많습니다. 저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안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자기가 옳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것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영어 그 격언이 있는데요. 예.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행동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관돼요. 딱 하나 일관되지 않았을 때가 청문회 때 드러난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거짓말 때문에 저는 저 거짓말이 굉장히 큰 짐이기 때문에 정말 검사로서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거 빼고는 사실은 일관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조국 장관을 보면 과거의 말들과 행동이 일관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개혁을 한다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완결한다면 예. 국민은 윤석열 총장에게 보다 저는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압박받을수록 특수부는 더 세게 조여온다라는 말도 있어서 피의자 조국을 겨누는 윤석열 총장의 내재료 역할 하나씩 좀 볼까요? 제가 좀 움직임 준비했는데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혐의가 꽤 돼요. 네. 증거인멸교사, 공문서 위조,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어쨌든 윤 총장에겐 피의자 조국 장관을 겨눌 만한 카드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조사, 또 기소도 돼 있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뭔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크게 4가지 틀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 같아요.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게 이제 알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인턴 증명서라든지 위조죄가 될 수가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 특히 운동학원 또 최근에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4가지 혐의 중에 딱 드러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뭐 조국 장관의 동생, 오촌 조카, 여기에만 조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막 검찰의 지금 목표 같아 보이고요. 그것을 찾아야지만이 조국 장관의 소환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앞으로도 이 주제 계속 이어갈 텐데 이 주제만 짧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해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겠죠. 만약에 이제 검찰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결과가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특수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수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대로 수사한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법무부 장관을 계속 두고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현 정부의 가장 그 국정과제가 뭡니까?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그 적폐청산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국 장관이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했어요. 조국 장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자,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켰어요. 사법 적폐 척결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금 총장 나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적폐청산을 그동안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물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장관입니까? 윤석열 총장입니까? 자,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고 나가라? 퇴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아마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하나 더 짧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아니,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으로 박혀져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해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위법사항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예. 일단 여당에서 그런 목소리, 낙마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짚어봤고요. 힘센 쪽에 붙어서 좀 편한 길 가시지 이런 현직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는 말로 이번 주제 정리를 해봤습니다.